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또 주말에도 저희 서울경제TV 위원님들이 언택트 강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앨범 함께해주시는 민경철 위원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언택트 강연회 준비를 해주시죠. 김성현, 민경철 위원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저희 이 방송 언택트 강연에 함께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오늘 내일 앨범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마감장 전략 그리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내년까지 전략들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내일의 붐인데요. 지금은 또 마감까지 한 3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타이팅한 시간 동안 또 민경철 위원님 만나봐야겠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집 같은 분위기로 저희가 네. 좀 더 가까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2,991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미크론의 여파도 있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증시 방향성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야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뭐 이슈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 네. 우량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끌어올렸는데 막상 조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요. 그렇게 뭐 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즉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면 또다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내린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이번 주 목요일 16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자, 목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결과가 방향성이 결정되어질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우리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테마주, 급등주, 뭐 이런 관련주들 위주로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셔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코스피 지수와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낙폭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어제도 그냥 그저 흐름, 그냥 그런 흐름. 오늘도 그냥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는 게임주들이 올라간다든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상승을 견인한다든가 혹은 IT 부품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난주 제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 14일, 15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16일 목요일까지는 이러한 지루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우리 첫 번째 바닥에 있거나 두 번째 대치대 초입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 시총 작은 종목들, 스모클 종목들 조금이라도 이슈가 부각되면은 튀어오를 수 있는 네. 종목들 위주로 좀 거래 좀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높죠.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지금 ETF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은 시총이 1조 원대 종목인데 어제 시총 400조 대 기업과 거의 지금 거래대금이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자, 플러스 지금 8%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네. 지금 시가총액 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좀 거래대금이 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거 링크를 좀 해제시키고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원래는 자, 이게 투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회사가 일단은 회사가 기업 가치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우리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시가총액이 8% 올라가니까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자, 본 기업이 과거 주가 900원이었습니다. 우리 재무추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자, 자본 총계 1조 2천억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 1,000억, 매출액 3,500억 정도 났었던 기업인데 자, 두나무에 투자했었던 지분 가치가 정말 막대하게 증가했고 야놀자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증권사도 네. 우리 고객들의 그런 매수매도 수수료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M&A를 한다던가 그들도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그렇죠.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될 텐데 회사인데. 우리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을 투자했었던 이제 두나무와 이제 야놀자에 대한 베팅이 정말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자, 과거 주가 거의 뭐 9배 가까운 대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두나무 그리고 야놀자 신규 상장 관련된 이슈들 자, 두나무 기업 가치 높아지고 있고 정말 막대한 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매년 이제 분기마다 지금 거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이 직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가 자, 어떤 것일까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직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이 의미는 이 정고점 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좀 도전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좀 강력하게 좀 가져간 모습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기업 가치와 그리고 야놀자 기업 가치 정말 상장이 돼서 이제 투자금 회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뭐 1조 단위가 아니라 2조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뭐 증권가의 전망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두나무에 투자했었던 투자 조합이 원래였으면은 그 투자 조합이 돈으로 환산해줘야 되는데 그 주주들이 너무 낮은 단가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현금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두나무 지분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나무가 상장되면은 더 큰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나무 지분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보다 이거 1년, 2년 기다렸다가 두나무가 실제 뭐 어느 시장이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나스닥이든 상장을 추진함에 따른 그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에 기존 주주들도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투자증권도 아직까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2년 이내에 두나무가 상장이 되건 야놀자가 상장이 되건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 가능한 좀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이 자, 직전의 고가 영역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좀 뚫어낸 좀 유의미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현재가 기준 6,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좀 굉장히 큰 좀 매기가 좀 유입된 모습이다라는 좀 분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원제약,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대원제약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 트라이하겠다, MOU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대원제약이 바닥권에서 자, 역대급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자, 시가총액 잠깐만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전일자 시가총액 3,4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뭐 20%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총은 약 5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시가총액 수십조 되는 기업들보다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우리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코스피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발생시킨 6번째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계속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 코로나 치료제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초기에 만들어내는 그 회사가 모더나 백신 만든 회사처럼 네. 화이자 백신 만든 회사처럼 정말 막대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코로나 백신, 뭐 코로나 뭐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종목들은 지난해도 사실은 수백 % 폭등했습니다. 자, 우리 대원제약이라는 종목도 과거 주가 9,000원에서 3만 원까지 3배 정도 단기 시세 분출했지만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 뭔가 보여준 부분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원제약이 뭐 시가총액 지금 5천억 정도 되는 뭐 영업이익도 그동안 꾸준히 잘 나왔던 기업이긴 하지만 자, 뭔가 코로나가 터져서 실질적인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이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오늘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좀 장대 양봉의 캔들 뭔가 큰 매기가 오늘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분석의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렇게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의 캔들을 만들었을 때 그 구간이 과거에도 대시세 초입이 되었던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평 라인대에서 단기 저점 다진 이 눌림목 구간이 우리가 지금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 17,000원 구간까지 빠지면 여기서 500원, 1,000원 뭐 마이너스 5%, 10% 손절 잡고 여기서의 2차 파동을 노려보는 형태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대원제약 우리 17,000원, 18,000원 부근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과거에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되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든 시점부터 약 2주에서 3주 정도 보름 동안 굉장히 크게 시세에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로 자, 얼마만큼의 시세에 분출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모니터링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네, 일단 위원님 근데 대원제약이랑 대원화성 지금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는 오늘 급등 나온 거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걱정되는 건 리오프닝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 대원화성에 대한 정정 멘트 조금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대원화성은 우리가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사실 네. 이 종목은 자, 우리 리비안 관련주로 폭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섹터 그룹별 우리 맛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자, RNA 관련된 이슈들. 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아이진과 셀루메드 정말 시가총액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오늘 좀 많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자, 먼저 이제 에코캡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코캡이 자,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리비안 관련주는 이미 과거에 10월 달 지금 60% 이상의 시세를 우리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자, 에코캡이 우리 리비안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또다시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를 만드니까 그 후발주로 우리 대원화성이 지금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대원화성 종목도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까 에코캡이 치고 갈 때 같이 치고 왔고 빠질 때 같이 빠졌고 올라갈 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자, 2번이나 시세를 노려봤던 종목이 자,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10월 달 제가 우신 시스템 종목은 자, 바닥의 공략 대시세 초입에 뒤늦게 노려보는 거 권고 드리고 60% 시세 노려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유소 게임 종목으로 자, 뭐 이틀, 3일 만에 또다시 뭐 10% 이상의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는 또다시 공략해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바닥에서는 물량 확보해도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네. 자, 오늘 우시 시스템이 장중에 플러스 15%까지 좀 상승하면서 지금 뭐 리비안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네. 리오프닝을 질문 드렸는데 리비안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리오프닝에 대해서 정말 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번만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은 네. 제가 이제 뭐 채팅창을 본 건 아니지만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 그렇죠. 여행주가 아닐까 여행주. 싶습니다. 네. 저는 관련된 종목들 고가에 매도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남겨드렸는데 이런 문의를 오늘 채팅창에서 남겨주셨다면 노랑톡에 아마도 입장에 계시지 않지 않으실까. 아. 저는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이 바닥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행주들, 네.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수혜주들, 정말 기대감만으로 몇백 퍼센트의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처럼 현금이 많은 항공주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혹시 비행기 한 대에 네. 대략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뭐 몇 억 하지 않을까요? 비행기 한 대에 정말 이제 우리가 뭐 대한항공에서 끄는 네. 비행기는 수천억 정도에 호가하고요. 네. 정말 조그마한 비행기도 몇백억에 호가합니다. 근데 그런 비행기들을 항공사들이 일시불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 리스를 통해서 월마다 그 비행기 가격을 이제 할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편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 못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뭐 리스료, 항공기 리스료, 네. 그리고 임대료 이런 직원들의 급여 부분들이 언제 이런 실적이 개선될지 언젠가는 개선되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종목마다 다릅니다. 지금 항공주들, 뭐 여행주들, 뭐 종목들마다 다른데 네.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남은 현금성 자산과 자본이 남지 않은 회사들은 자본이 빵이 되는 순간 완전 자본 잠식, 즉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적격성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네. 우리는 좀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저는 항공주들 중에서는 망할 회사들 다 망하고 만약에 특정 회사가 남게 된다면 네. 그 회사가 제2의 HMM, 현대상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거에 우리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한진해운이라는 글로벌 해운사가 파산했습니다. 네. 상장 폐지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여행주들이 몇 가지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가능성이 걸까요? 있죠. 저는 있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엄청난 막대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를 되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회사가 정상화될지 모르니까 더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이 단가가 맞지 않아서 딜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뭐 우리가 과거에 HMM 사례를 살펴보면은 글로벌 해운사가 우리나라에서 망하면서 현대상선이 우리나라 점유율을 거의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가 됐고 다시 그 해운 업황이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정말 엄청난 막대한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수천 %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금의 대한항공이 이제 어려워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국내 점유율을 50%, 60%, 70%, 80%까지 올리고 난 이후에 다시 글로벌 항공편이 뜬다. 이러면 정말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로 앞으로의 그 폭발적인 매출 성장, 네. 영업이익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정말 지금 현금 없는 기업들, 지금 당장 비행기 리스료 없으면 파산의 위험이 있는 네. 우리 항공사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우리 대표 종목으로 대한항공 종목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미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터지고 8,000원인데 지금 35,000원까지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기를 개선해서 네. 지금 여객기를 개조해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물류 대란이니까 화물? 비행기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선박들이 많아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점점점 뭐 이제 많아지게 되거나 선박의 배의 그런 공급량이 많아져서 이제 굳이 비싸게 급하게 우리 항공 운송을 활용해도 안 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여객에 대한 그런 매출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영역들은 우리 대한항공은 지금 뭐 큰 비행기를 다루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소형 항공사들에 비해서 화물 운송과 관련된 영업이익을 좀 꾸준히 내므로써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대한항공 하면은 꾸준히 영업이익을 과거에도 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또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피인수하게 되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 이슈가 터지더라도 정말 길게 보면
그 시장을 독점할 이슈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이 안 반영이 되어 됐네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아시아나항공도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 자, 우리 재무제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영업이익, 당기순손실 2년 동안 거의 1조 원 정도 가까이 1조 3천억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요. 자, 분기 지금 실적도 보시면 자, 자금 조달을 만약에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규모 적자들을 통해서 자본 총계가 지금 3,300억 정도까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올해 3분기에 당기 순손실이 3,800억인데요. 만약에 4분기에도 똑같이 3,300억의 자본 총계가 당기 순손실이 발생된다면 자본 총계가 빵이 되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잘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형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시아나항공은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항공의 피인수되는 쪽으로 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타 여타 중소형 우리 항공사들은 우리 자본 총계가 빵이 되는 순간 더 이상의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우리 작년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여름이 되면 코로나 끝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연말 되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비행기 뜨고 관련된 종목들 실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 재무제표 보니까 우리 항공주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지 않은데 4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은 실적 개선이 정말 언제 될지는 지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공주들, 여행주들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화장품 관련주들. 또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우리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와서 네. 우리 면세점 많이 이용해주면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의 보따리 싸와가지고 화장품 많이 사가면 매출 잘 나오는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관광객이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코로나 이전 사태의 매출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행주들,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몇백 %, 아까도 이제 대한항공 살펴봤지만 이미 주가 4배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죠.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2015년도, 16년도 이후에 우리 한한령 터졌고 네. 그 이후에 바닥에서 지금 우리 힘을 모아가는 종목들이 많다. 그 종목들 중에서 실적 견고하고 앞으로도 실적 좋아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실적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실적에 적자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실적 좋은데 근데 바닥인 종목을 저평가 구간에서 박앤세일 할 때 우리가 싸게 주워 담는 형태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지금 노란톡방 안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내일의 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진짜 싸게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의 붐에서는요. 정말 수익률, 상승률 좋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벌써 오늘도 18%, 22%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종목씩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공략한 종목입니다. 어제 우리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오전에 갑자기 카톡을 노랑톡을 많이 네. 올렸을 거예요. 갑자기 올라간다 VI입니다 이랬는데 그 종목이 바로 SPC 스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 잠시 과거 공시 내용을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과거에 이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기아 모터스 인도 법인에다가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12월 1일에 공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라 하면 우리 기아 모터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 과정에서 우리 산업용 로봇, 인간이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로봇이 자동적으로 자동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SPC 스템스라는 기업이 네, SP 시스템스 아닐까요? SPC
스템스입니다. 아, 저도 그런가요? 헷갈렸는데. SPC 네. 스템스. 네, 저도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스템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템스라는 기업이 납품을 했고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다 폭등했죠. 네. 이름에 로봇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상한가 치고 맞아요.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도 제가 로봇 관련주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정확하게 우리 종가로 딱 뒤늦게 노려보는 거 권고드렸던 종목인데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하고 오늘이었던 우리 오늘 화요일 장중에 20% 올라오면서 사실 우리가 종가에 사고 1%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 다음 날이었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플러스 죄송합니다. 갑자기 트램이 나와가지고요. 네. 플러스 18% 정도의 시세가 나오면서 네. 우리에게 딱 6분 만에 엄청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준 급등이 6년치 나왔군요. 네. 이상의 우리가 이자를 노려보게 된 종목이 우리 SPC 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우리 분봉상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종가 베팅으로 딱 공략하고 그리고 나서 딱 개장하고 딱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딱 이때 자, 우리가 딱 여기 바닥에서 샀는데 아침에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네. 누군가가 주가를 20%나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싸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수익을 내고 2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정확하게 좀 매도 타이밍까지 좀 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SPC 스템스라는 종목이 자, 오늘 또다시 플러스 20%에서 종가 마이너스 2%까지 네. 낙폭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우리는 어제 종가에 공략했다. 매수타점에 대한 복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상승한 이유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우리가 10년 전에 2010년도 당시에 우리 이건희 고 회장님께서 삼성전자 잘 팔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잘 팔리는데 그래도 위기다.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그럼 지금 반도체인가요? 그게 지금 원래 반도체를 잘했고 네. 그 앞으로 점 찍었던 게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네, 바이오. 그래서 네. 만들어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인재들을 뽑아서 그 회사를 키우겠다라고 공표를 하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듯이 앞으로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삼성전자가 점 찍은 분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반도체와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지금 점 찍은 상황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분야에다가 지금 240조를 3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우리 신설 법인이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전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한 그 TF팀이 지금 팀으로 승격되는 이슈 때문에 어제 로봇 관련주들 강세였는데 그러면 네. 자, 로봇 관련된 테마가 오늘로 끝나는 것일까? 아닌가요? 아니죠. 아닐 이제 수 있지 시작인 않을까요? 느낌. 만약에 네. 240조라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중에서 우리 로봇 관련된 이슈들 지금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요. LG전자도 각종 로봇 회사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면 어떤 회사들이 삼성전자로부터 피인수될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 타점에 대한 복귀와 우리 차트 기술적인 분석, 이슈적인 분석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해가지고 또다시 SPC 스템스 종목 네. 우리가 하루 만에 18% 수익 냈는데 이거를 사골국 우려먹듯이 또다시 타점 오면 저가 매수 폭등하면 고가 매도 좀 반복적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딱 반등하기 시작할 때 분봉상 단기 저점 다지고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AS 좀 빨리 듣고 오늘의 후보군 종목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음 AS 종목 빨리 봐볼게요. 네, 일단 우리 파인 DNC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에 네.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3,400원에서 주가가 거의 45% 급락했고요. 그 급락한 바닥에서 저희가 종가 베팅했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또다시 매수가 대비 18%의 시세가 좀 분출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수익 잘 챙겼고 이 종목이 다시금 2,0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 거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가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딱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방송 말씀드리고 막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정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아니고요. 자, 어제 이제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22%까지 좀 시세 기록하면서 우리 노랑톡에서는 지금 몇몇 분들이 수익 챙겼고 수익 인증까지 남겨준 종목이 우리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자,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네, 이제 곧 금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맞는데 이제 오늘 장중에 22% 정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장중에 살짝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앱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민경철 위원님이 이번 주에 언택트 강연에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매도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후보군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들일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 종목 보겠습니다. GL팜텍, 우신시스템, 동양에스테 그리고 대원제약까지 오늘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니까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GM팜텍? 네, GL팜텍부터 우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발음이 어려운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요. 이거 발음이 좀 GL팜텍,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 GL팜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자, 일단은 GL팜텍 종목은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정말 큰 수익과 행복을 챙겼던 종목인데 자, 지금 또다시 자, 과거 주가 2,000원에서 지금 800원까지 반토막 이상 조정받고 이 바닥권 영역에서 최근 거래대금 막 터지더니 오늘 또다시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GL팜텍이 자, 과거 나파모스타트라는 네. 이런 치료물질 관련된 이슈로 한번 과거에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분을 활용한 우리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오늘 자, mRNA 백신 관련된 그런 이슈와 모멘텀으로 이 직전에 이 1년선 구간의 저항 라인을 자, 돌파 시도하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년선 구간에 오늘 종가상 자,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 1,08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자, 추가적인 시청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디테일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간 관계상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은 자,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네. 자, 이거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여러 번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거래대금 터진 날 공략했고 수익 냈고 60%에 만족하지 않고 또 공략해서 또 10% 수익 내고 또 바닥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저가 베팅 유효하다.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거는 리비안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한다라는 그런 네, 상승 메커니즘. 왜냐하면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비안 관련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네. 리비안 관련주로 올라간 게 있어야 관련주인데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리셋한 과매도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을 자, 우리 RSI 보조지표 잠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매도 구간일 때 우리가 사면은 기간 보유해서 우리 스윙 중장기로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네, 지지난주 우리 3,000원 후반대 가격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다시 한번 과거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까지 시세 분출 후 다시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자, 다시 한번 또 장기 입형 라인 때 매물 단기 박스권 상단을 네. 좀 네, 이겨내는 돌파 시도하는 그런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본 종목을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3,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네. 가능한 네,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과거 대시세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신 있게 좀 베팅해서 네, 또다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동양 네, 에스텍인가요? 우리 이 종목도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자, 동양 에스텍이라는 시가총액 700억 미만의 이제 기업이고요. 이제 포스코가 만들어내는 철강 제품을 절단해 가지고 네, 그런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철강석 그런 과거 이제 가스관 만드는 데도 철강이 필요하니까 이제 철강과 관련된 그리고 가스관과 관련된 이슈를 좀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 주가 800원짜리가 6배 정도 폭등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자, 우리 단기 저점 영역대. 자, 5,800원에서 지금 거의 2,9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한 오늘 매기가 좀 유입이 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동안 약세 구간 우리 거래대금 없으면서 지지부진했던 모습은 잊어버려라 라는 그런 의지를 오늘 좀 표출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본 종목이 자, 밑으로 3,200원과 3,300원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네. 대원제약입니다. 자, 사실 아까 이제 이 종목 이제 mRNA 백신 관련된 이슈, 맞아요.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지금 뭐 그런 네, 우리가 중동 시장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켰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 생방송 중에 상한가를 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상한가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잡을 수가 없고 나중에 24,000원까지 올라가면 고가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17,000원까지 빠지면 우리 눌림목에서 다시 이런 기술적 반등을 전망하시면서 좀 저가에 좀 손절 잡고 공략하는 매매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사실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은 지금은 상한가를 쳤지만 제가 준비할 때 당시에는 더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판단한 주요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붐 오늘의 후보군들도 만나봤습니다.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실 수 없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민경철 위원님 언택트 강연에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더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에 대해서 점검과 또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봐 주시는데요.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그래도 약간은 관망세가 보여지긴 했지만 또 뚜렷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백신 관련주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의학 쪽으로도 강세가 보여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 정말 점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오늘 지수 밴드 전략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미 시장에 대해서 3,0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예상대로 살살 5장에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밀리면서 끝났고 그리고 어제 요 신한수에서 지수 3,000을 또 이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며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3,000 이탈을 했고 종가도 지금 3,000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정은 조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네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져요. 특히 IT 부품주들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떨어지다 말다가 다 플러스로 바뀐 애들도 있고 정작 제가 원하는 종목들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여기 보면 이게 IT 부품주들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다 바뀐 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제가 원했던 모양은 아닙니다. 오늘 죄다 3에서 5%씩 빠져주기를 좀 기다렸던 건데 잘 안 빠지네요. 어쨌든 빠지면 줍줍 담아야 됩니다. IT 부품주들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요. 어쨌든 지수가 3,000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 중에 있고 며칠 조정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내년에서 분명히 IT주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조정 시 매수하는 거 좋을 거고요.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 12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보니까 12거래일인가 13거래일인데 31일 날 금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30날이 폐장일입니다.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을 때 IT주 저점에서 하시고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증권가에서 원래 많이 통용되는 표현들인데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1월 효과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중소형주들이 유리하고요. 대형주보다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데 IT를 기점으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니까 조정받으면 어쨌든 좀 시원스럽게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잘 안 내려온다는 건 이게 강한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사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깊게 조정이 안 들어오고 잘 강하게 버틴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사서 넘어가야 됩니다. 올해. 그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약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슈는 이제 mRNA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죠. 아이진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셀루메드, 서린바이오, 이연제약 뭐 이런 mRNA 백신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이진이 이제 국내 그 mRNA 백신 상용화 기대감입니다. 내놨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에 움직인 건데 기대감에 움직였으면은 약을 정말로 내놔야 되고 내놨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다른 제약주보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걔네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은 나온 게 아니라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또 얼마든지 실망감을 바뀔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아니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시장은 며칠 밀릴 수는 있는데 일단 2,900 세게 밀리면 2,900입니다. 좀 적게 밀리면 2,9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밀리는 모양하고 종목들 지금 빠지다 말다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 잘하면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근데 좀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하락장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로 안 떨어집니다. 많이 빠져 2,900 정도로 보이고 마디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900 한 20 정도 달이 나오거든요. 마디 비율로 보게 되면. 근데 2,900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늘 종목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괜찮아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오고요. 뭐 급락한 게 없어요. 거기다 IT 부품주도 좀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조정은커녕 그리고 게임주, 엔터주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물론 다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21선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으면 요렇게 21선 여기 지지 2,950 지지, 2,900 지지 요 세 라인을 두고 내일과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까지 그러니까 2, 3일 정도 내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들어줄 때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거나 쫓아가야 될 때는 3,050을 돌파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농심이라는 종목인데요. 농심, 자, 음식업종이죠. 요즘에 좀 강합니다. 이것 말고 삼양식품도 좀 강해요. 삼양식품도 강하고 얘네들의 특징들이 그동안 주구장창 떨어져 있다가 바닥이죠. 바닥에서 돌리면서 누구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강하게 좀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심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실리면서 얘는 기관들이 샀어요. 기관들이 사면서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일단 이슈는 올해 그 라면 가격 다 늘 인상을 했죠. 밀가루 가격도 인상을 했고 뭐 라면 가격도 인상을 하고 해서 판가 인상 효과 반영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등에 상승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농심에 대해서 판가 인상 효과로 반영이 되면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일단 연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등은 각각 일단 연결 매출액은 6,7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06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 라면 점유율도 농심 라면이 그래도 점유율이 높죠. 국내 1위로 알고 있는데 일단 라면 점유율이 1위죠. 뭐 56%니까 전년 동기 대비 0.3%가 증가를 하면서 56.5%로 추정이 되며 이 점유율 상승세로 인해서 그리고 판가 인상에 따른 이익에 따른 레버리지가 본격화돼서 내년에서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제 요런 이제 보고서인데요. 실적들은 뭐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실적들은 이거는 그 라면 가격 인상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반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는 더 좋아질 거예요. 컨센서스는 더 상향할 거고 안 그래도 그냥 적당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7월달, 8월달에서 라면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더 상향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점차적으로 더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34만 원은 기본으로 갈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면 40만 원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추에서 음식업종 농심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저점시, 조정시, 시가총액 이것도 1조 8천억짜리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시 이런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도 내년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음식업종 농심 같은 거 조정받으면 사놓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심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추천주로 드리는 거 아니고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버킷 스튜디오. 자, 오징어 게임 미국에서 이제 골든글러브상 세계 부분 후보로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면서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일단 언론에 따르면 이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 있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세계 부분에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바로 작품상, 나무주연상, 뭐 나무조연상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한국 드라마가 골든글러브상, 미국의 골든글러브상에 후보로 올랐다는 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후보에 또 올랐고 또 이정재 씨가 TV 시리즈 드라마 최우수 주연상 후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영수 뭐 TV 시리즈 최우수 조연상 후보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지난달서부터 해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지금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K 콘텐츠의 이 위상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러니까 올해가 고점이 아니고 이 위상들이 내년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좋게는 보는데 사실 버킷 스튜디오 이 위치에서 이것보다는 같은 이슈라면 저는 초록뱀 미디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초록뱀 미디어가.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어차피 똑같이 이런 이제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이슈라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런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초록뱀 미디어가 훨씬 더 주가의 상승과 여력이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초록뱀 미디어 기관들이 65만 주추가 담았네요. 버킷 스튜디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밀려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얘도 한 4,500원, 4,000원대로 조정받으면 가격이 좀 싸 보여서 다시 이쪽에서도 다시 강하게 이제 올려칠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좀 부담이 되는 위치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4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차라리 초록뱀 미디어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물론 지금 가격 말고 다시 조만간 또 조정받으면 또 공략하세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연말장, 연초장에는 그런 게 유리해요. 항상 그런 게. 그래서 사마네트웍스를 보면 제가 이거 심심할 때마다 엔터주들 뭐 얘기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의 리스트인데 매년 사마네트웍스가 내려오면 추천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추천 안 하는데 초록뱀 미디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바닥에 있죠. 얘가 이렇게 사마네트웍스처럼 물릴지도 모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다 이런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이라고 아침에 추천을 하자마자 6,300원 추천했는데 바로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수익이 많이 나버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투자증권은 이슈를 원래부터 올 초서부터가 아니고 뭐 작년도서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두나무 쪽에다 이제 투자를 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서 이제 토스뱅크에 지분 투자한 게 있죠. 그래서 두나무랑 그다음에 토스뱅크에다가 지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장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두나무도 토스뱅크도 그리고 뮤직하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나무에다가는 6.1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투자증권이. 근데 그게 지금 두나무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상장 가치가 몸값이 18조 원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가진 목이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냐면 1조 3,681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 지분의 6.14%의 지분이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토스뱅크주 역시도 지금 대략 지금 상장 시 시장 가치는 약 20조 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상장은 일단 나스닥으로 할 건지 국내에 할 건지 일단은 뭐 의견은 좀 분분한데 뭐 어딘가는 상장을 하겠죠.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 시 시장 가치는 약 20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상장 시 20조 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토스뱅크 주식을 7.5%를 한국투자증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카우도 상장했을 때에서 시장 가치가 약 1조 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뮤직카우주도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어쨌든 그런 지분 투자에 대해서 실적들이 좋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정고점 돌파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었고요. 그러자마자 사자마자 쭉 올라가서 수익률은 14.1% 상승을 하고 지금은 밀렸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영리임 아직도 사서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점수는 일단은 강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밀렸으면은 사실 더 좋았을 뻔했는데 밀리는 게 좋다라는 게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밀릴 때는 밀려주는 게 좋아요. 밀릴 때는 밀려주고 올라갈 때 시원스럽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은데 참 안 밀리네요. 어쨌든 좀 더 밀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 점수는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 생각보다 강해요. 시장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밀려도 됐을 만한 시장인데 잘 안 밀리네. 그렇죠? 어쨌든 밀리면 저점 매수, 쭉쭉 저점 매수 하시면 되고 매수 포인트도 80.5. 자, IT 부품주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어제는 85.5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80.5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가 신의 한수 소통 방송도 계속 열어드리고 있고 거기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 종목 아직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직 이번 주에 문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방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위원님은 그래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간 소통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 더 많이 해주실 예정인데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 선물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주까지만 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뭐 시청자 수는 진작에 돌파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정수 위원님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함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에 언택트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언택트 강연에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시간 맞춰 들어오셔도 되고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